자, 요번에는 그 양방향 매핑이라는 거 배워볼 거예요. 양방향 매핑. 이게 원래는 아까 얘기했듯이 DB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자바는 이게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엔티티는 이게 기본이 아니에요. 따로 뭔가 정보를 넣어주셔야 돼요. 얘네들 때문에 그 나중에 투스트링에서 꼬이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잠깐 볼게요. 자, 양방향 매핑은 단방향 매핑이 두 개가 있는 그런 구조를 양방향 매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장바구니 상품 엔티티가 있는데 그놈이 장바구니를 참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이 아이템 입장에서 아이템 말고요. 이 카트 아이템 입장에서는 얘가 누군지 알아요. 아이템이 누군지 알아요. 왜냐면 요거를 보면 난 얘가 누군지 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얘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난 이것만 있으면 여기 접근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아예 그 엔티티가 나한테 있잖아요. 열어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얘 입장에서 보면 자바에 있어서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눈치껏 찾아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에 보시면 클래스에 여기 카트가 있는데 이 카트에 저 카트 아이템에 있는 정보가 하나라도 있냐고요. 없죠? 여러분 어떻게 접근해요 저거를? 접근 못하지. 근데 원래 DB는 요 멤버 아이디만 있으면 멤버 아이디로 조인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 볼 수 있거든요. 양쪽에 컬럼들을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올 하면 다 땡겨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뭘 해야 되냐면 뭔가 더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양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단방향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가야 여기를 가야 얘 정보나 얘 정보가 있어서 거기를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여긴 그게 있으니까 보는데 저기는 없으니까 이제 못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거를 이제 추가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장바구니 엔티티에다가 장바구니 상품 엔티티를 1대 다 관계로, 왜냐면 아까는 다대 1로 연결이 됐잖아요. 아까는 우리 매니 투 원으로 연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 장바구니 입장이거나 아이템 입장에서는 1대 다로 연결이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양방향 조인이 돼요. 그래서 1대 다 관계를 매핑을 추가해야 돼요. 그래야 양방향 관계가 됩니다. 자, 여기 봤더니 이게 아까 그 얘기랑 똑같아요. 이게 만약 주문하고 사용자 관계인데 얘 입장에서는 내 정보를 여기다 던져놨으니까 얘가 보이는데 얘 입장에서 내 주문 상태가 뭔지를 알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못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주문하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주문을. 사실은 아까 그거 가지고 해도 되는데 주문이라고 하는 애를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카트 작업은 이제 됐고요. 여기 중간에다 오더라고 하는 애를 하나 더 만들게요. 패키지로 오더라고 이제 만들 거고요. 자, 오더 안에 우리 전번에도 멤버 안에 상수값 이렇게 이넘으로 만든 적 있죠? 롤이라는 애. 이렇게 만들듯이 여기 주문 상태도 관리를 하고 싶어요. 일단 패키지로 만들 거고 콘스탄트라고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 안에다가 여러분 열거형 요 이넘 타입 있죠? 이넘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오더 스테이터스로 만들게요. 오더 스테이터스 나와야 되는데 상태는 두 개예요. 주문하는 상태이거나 오더 상태이거나 취소한 상태, 캔슬 상태. 주문 상태는 원래는 더 있죠. 뭐 배송이냐, 뭐 배송 중이냐, 뭐 배송 준비 중이냐, 뭐
뭐 주문 완료냐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는 두 개만 할 거예요. 주문을 했거나 취소했거나 딱 그 두 가지로만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엔티티를 만들 거예요. 이제 여기 콘스탄트는 지울 거고요. 엔티티라고 만들 거고요. 우리 오더니까 여기에다가 클래스명을 이렇게 줄 거예요. 오더라고. 자, 그리고 저희는 이게 뭐예요? 엔티티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했던 거랑 똑같죠? 뭐 아무거나 카트나 이런 데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긁을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저걸 이해한 다음에 긁어야 돼요. 그냥 드립다 긁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디도 이렇게 긁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름은 카트가 아니라 뭐여야 돼요? 오더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요거 쓰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오더라고 하는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얘가 시스템이 미리 쓰고 있어서 저희는 테이블의 이름은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뭐 쓰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럴 때만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 테이블이라고 넣을 거고요. 테이블의 이름을 오더스라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내가 직접 저 오더스라는 이름을 쓸 일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보시면 우리는 한 번도 DB 테이블명을 내가 직접 뭐 언더바 이렇게 써서 접근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누가 알아서 해요. 우리 자바단에서 그냥 하면 엔티티가 가서 긁어다 오거든요. 레포지터리가 다 땡겨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이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충돌은 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는 여기 아까 만들던 테이블 잠깐 보면서 이제 할게요. 우리 뭐 만든지는 알아야지. 멤버는 이미 있는 거고요. 오더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멤버 아이디가 필요하고 주문한 날하고 주문 상태를 관리하고 싶어요. 확인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프라이빗하게 멤버를 붙일 거고요. 이 멤버는 우리 엔티티에 있는 멤버를 붙일 거고요. 멤버라고 이렇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하게 로컬 데이트 타임이 필요한데 우리는 주문 날짜 오더 데이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 상태 프라이빗하게 우리 아까 만든 열거형이 뭐였죠? 우리 오더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주문 상태 오더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주문이나 뭐 금액을 쓰거나 이런 애들은 누가 건드렸는지하고 언제 변경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변경을 감지하는 애를 넣을 건데 그 전에 일단은 여기다 공간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작업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프라이빗하게요.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레지 타임이라는 걸 넣을 거고요. 프라이빗하게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업데이트 타임을 넣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다 변경할 건데 일단은 보통 여러분 처음 만들 때 이렇게 만들거든요. 보통 이렇게 다 만드니까 일단은 그 방식으로 접근할게요. 자, 그래서 오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문한 아이템에 대한 관리를 하는 애도 그냥 미리 만들게요. 저희가 좀 이따 테이블 만들 건데, 저희가 요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오더가 있고요. 오더가 있고, 그 주문한 상품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더가 있고, 주문한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요거를 하는데, 주문 상품은 지금 보듯이 오더 아이템 아이디하고 요 오더 아이디하고 아이템하고 가격하고 개수, 그죠? 저희가 상품 주문하면 그렇잖아요. 요 딱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 만들게요. 주문 아이템으로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new 클래스로 만들 거고요. 엔티티로 오더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만들게요. 자, 너무 많아서 좀 줄였고요. 자, 이 오더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엔티티니까 엔티티 만드는 작업 똑같이 해야 되죠. 이렇게 당겨 올 거고요. 여기 있는 테이블은 필요 없고요. 이렇게 당겨 올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거고요. 테이블은 지워버립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요거 ID 이렇게 필요하죠. 자, 근데 얘 이름은 오더에 뭐 해야 돼요? 아이템의 ID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더니 얘는 주문을 하는데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프라이빗하게 주문이 있어야 되겠죠? 주문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오더라는 애가 있어야 될 거고, 프라이빗하게 상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아이템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아이템은 연결 안 됐으면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필요하고요. 프라이빗하게 정수형으로 오더 프라이스라는 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 필요하네요. 프라이빗 인트형의 카운트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던 언제 등록했고 언제 수정했는지에 대한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얘를 이용하면 여기 보면 얘가 포린 키가 두 개가 걸리잖아요. 하나는 일로 걸리고 하나는 일로 걸렸겠죠? 그죠? 포린 키가 이렇게 걸려 있고 얘네들의 기준은 오더 아이디, 아이템 아이디 얘네들이 이제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연관관계를 줄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문 아이템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이 아이템들을 주문한 그 정보가 있는데 아이템이 있고 주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물품 하나에 여러 개의 주문이 있어요. 주문한 게 지금 있는 주문 아이템 하나에 상품이 여러 개가 붙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템이라고 하는 애가 한 개고,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게 여러 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시 보면 오더가 있고 아이템이 있어서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지금 요 테이블이잖아요. 중간 테이블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 관계는 뭐예요? many to one 관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조인을 걸 건데 어떻게 조인을 걸어요? 조인 컬럼에다 걸 건데 네임으로 걸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기준이에요? 아이템에 있는 아이디를 컬럼 항목으로 해서 걸은 거겠죠?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놨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골뱅이 many2 1이라고 하는 걸 걸 거고요. 조인을 걸 거예요. 조인 컬럼이라고 하는 걸 걸 거고 네임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줄 거예요? 잘못 줬네. 저 위로 가야 되네요. 예. 피곤한 거 봅니다. 자, 하다 보니까 이상하네요. 그죠? 자, 여기에다 뭐라고 줘요? 오더 아이디라고 주겠죠? 오더 언더바 아이디 이렇게 줄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실수를 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기계적인 일이에요. 그냥 보통 긁어다 그냥 갖다 놓고 글자만 바꾸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조인을 다 건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저장을 하시면 얘가 이게 쫙 갱신하면서 이제 제대로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이 아래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무슨 오류가 있네요. 뭘까요? 자, 봤더니 엔티티 팩토리에서 무슨 오류가 있었나 보네요. 멤버, 컬럼 멤버. 자, 얘네들 혹시라도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지금 딱 이게 그 경우예요. 무슨 사고가 났냐면 보이잖아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 메시지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얘 할 때 컬럼에 멤버를 쓰니까 이게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근데 원래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투스트링을 거는데 이 멤버라는 애 여기에 있는 멤버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 멤버들 때문에 지금 얘가 조인이 안 걸렸네요. 그죠? 일단 그거네요. 그죠? 먼저 이거부터 해결합시다. 자, 얘는 뭐예요? 자, 나는 주문을 하는데 주문을 하는 거하고 저 사용자하고 사이에 여러분이 관계가 있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주문을 여러 개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매니예요? 주문되는 게 매니죠. 그죠? 그래서 매니 to one 관계를 가질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join 컬럼을 잡을 거고 컬럼의 이름은 멤버의 아이디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싹 지우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면 저희가 여기까지 와 있었네.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면 얘가 지금 커리가 잘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더스하고 오더 아이템이 잘 만들어졌어요. 자, 잘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여기 샵2에 가서 여기를 갱신을 해보시면 누르시면 되죠. 자, 여기를 다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이렇게 추가된 게 더 보여요. 그죠? 추가된 게 보이고 지금 오더 아이템이라는 걸 눌러서 엔티티 관계도를 보면 이런 애랑 이런 애가 연관이 있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전체 샵2를 이렇게 열어서 엔티티 관계도를 보면 얘네가 이런 연관관계가 지금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테스트만 외롭네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런 관계를 눈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확인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가 요렇게 지금 잘 들어갔어요. 요렇게 잘 들어가고 지금 뭐 항목들도 지금 잘 들어간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달려가 봅시다. 자,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다대이라고요. 1대 다는 살짝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죠? 저희가 그냥 테이블 잡을 때는 일반적으로 다대일 관계를 잡아요. 다대일 관계를 기본적으로 잡고 그 1쪽에서 다 쪽을 바라보는 애가 없어서 뭘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래서 주문 상품 엔티티 기준에서 다대일 매핑이었어요. 주문 상태 엔티티 기준에서 다대일 매핑이었기 때문에 주문 엔티티 기준에서는 상품 엔티티하고 1대다 관계로 이제 매핑을 해줘야 돼요. 따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 따로 직접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양방향 매핑에서는 연관관계 주인이라는 걸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가서 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오더스라는 애가 있고요. 오더 아이템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PK가 여기에 FK로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얘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 입장에서 얘가 이제 되는데 얘가 얘를 다가갈 방법이 없어요. 얘가 왜냐면 여기 어디 눈치껏 찾아봐도 오더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얘가 조인이 됐을 때 우리가 DB에 조인됐을 때 계속 얘기처럼 어떻게 해요? 테이블은 외래키 하나로 양방향 조회가 돼요. 키가 이 키랑 이 키가 같다라는 것만 보면 이거랑 이게 같은 놈에 대해서 해라 뭐 그렇게 해서 외어절에서 그냥 한번 해주면 다 찾는 거잖아요. 근데 자바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엔티티는 테이블하고 달라서 엔티티를 양방향 연관관계로 이제 만들려면 객체의 참조는 둘인데 외래키는 하나인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외래키를 관리해 주는 걸 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연관관계의 주인이라는 걸 정해야 되거든요. 자, 요거 중요한데 연관관계의 주인은 외래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계속 작업했던 데가 뭐예요? 주인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연관관계의 주인이 외래키를 관리해요. 외래키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등록이나 수정이나 삭제를 해요. 예를 들면 멤버가 있고 멤버가 관리하는 이런 테이블이 있어. 그리고 얘가 1대 다로 있으면 등록을 다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등록 수정 삭제는 이쪽에서 뭘 건들진 않아요. 이쪽에서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있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합니다. 주인이 아닌 쪽,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1로 있는 경우 있죠. 멤버인 경우, 오더인 경우 얘네들 있잖아요. 멤버 아이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단독으로 있는 애에다가는 뭘 해야 되냐면 연관관계가 매핑이 될 때, 그러니까 원투매니로 걸 때 반드시 이걸 적어주셔야 돼요. mapped by라고 하는 걸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속성값으로 연관관계의 주인이 누구다를 알려줘야 돼요. 연관관계의 주인은 누구야 라고 해서 내가 누구랑 연관됐어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아닌 쪽은 이런 수정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읽기만 가능해요. 그냥 정말 연결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연결만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복잡한데 필요 없고 우리가 여기 가서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저희는 여기 갔더니 여기라고 하면 어디냐면 이제 주문에 가면 주문 입장에서는 저쪽에 있는 누구냐 오더 아이템이라고 하는 애 있었잖아요. 우리 요 오더 아이템은 여기에 있는 주문을 아니까 연관관계를 아는데 얘가 주인인데 요쪽에 있는 애 입장에서는 내가 포린키로 걸려는 있지만 난 쟤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될 거냐면 저쪽에서 만들어진 애가 실제로 사용될 때 보면 프라이빗하게 해서 우리 리스트 형태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제공이 될 건데 우리는 자바 util에 있는 리스트 형태로 제공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제공되는 애들은 뭐예요? 그 항목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뭐냐면 오더 아이템이라고 하는 애들이 항목으로 쭈르륵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더 아이템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애들을 쓸 건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탁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때요? 저런 연관관계를 위해서 얘 따로 추가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그냥 놓으시면 얘가 매핑이 돼서 연결이 되는데, 얘네들은 직접 초기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new, 지금 보면 리스트를 초기화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애가 뭐냐면 제한된 애를 보면 어레이 리스트거든요. 어레이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얘는 하나고 저쪽이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one, two, many라고 이렇게 걸어줘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 내가 조인 걸 때 보면 many to one이고 조인을 이렇게 걸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주인이 가질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거를 처리하는 애가 누구야 라고 하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누구고 여기서의 누구야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여기서의 누가 여기에 걸려 있어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아까 봤듯이 원투맨이 다음에다가 이렇게 하면 아까랑 다르게 중간에 맵드바이라는 애가 있어요. 맵드바이라는 애가 있고, 이게 내가 연관됐을 때 내가 저쪽에 바라보는 애가 누구야 라는데, 여기 보면 누구예요?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여기에다가 오더라고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두 개가 양방향으로 매핑이 돼요. 자, 그러고 요거 보시면 이제 조금 더 난데, 자, 웨레키라고 하는 애가, 웨레키가 있는 오더 아이디가 오더 아이템이라는 테이블에 있어요.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웨레키가 있는 곳이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라고 했죠? 아까 요 앞에서 연관관계에는 주인은 웨레키가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웨레키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였기 때문에 거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오더 아이템 엔티티가 주인이고, 따라서 이거랑 매핑되는 누구예요? 이 오더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관계를 주기 위해서 맵드바이라는 애를 따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속성값으로 오더라는 애를 여기 보시면 오더라는 애를 적었던 맵드바이 오더라고 적었는데, 그거는 오더 아이템에 있는 오더라고 하는 그 항목이 얘랑 연관된 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연관관계 주인의 필드인 오더를 맵드바이 값으로 세팅을 하시면 여러분이 뭐 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양방향 관계를 걸으신 거예요. 여기 양방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 드디어 뭐가 생겼냐면, 여기에 내 요 컬럼에 보면 요렇게 오더 아이템이라는 애가 나한테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난 뭘 바라볼 수가 있게 되냐면 오더 아이템을 바라볼 수 있어요. 또 오더 아이템은 여러 개가 등장할 거라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잖아요. 얘를 저장을 하고 저희가 그걸 보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여러분이 DB에 가서 보잖아요. 여기 가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고 뭐 여기저기 막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보는 오더 아이템을 봐도 변경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더에 가도, 오더스에 가도 여기에 뭐 특별한 변경은 없어요. 새로 고침을 해봐야 여기에 뭐는 없어요. 그 리스트가 나타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이템즈가 나타나진 않고 그 JPA 내부에서 얘네들 간에 연관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양방향성을 이제 잡았다 해서 이제 양방향성을 갖는다는 거지, 여기에 뭐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JPA 공부하면
여기다가 이거 적어놓고 왜 얘는 안 보이지? 막 이거 고민해. 왜 오더라는 애는 왜 안 보여? 막 이런 거 고민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얘를 통해서 저쪽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 걸 때 기준으로 누굴 삼느냐 하고 뭐 이렇게 접근할 거잖아요. 나가 점 이렇게 접근할 때 아까는 여기서는 저 오더 아이템즈에 있는 애를 아무것도 접근 못 했는데 얘를 이렇게 리스트로 오기 때문에 점 접근한 다음에 몇 번째인지 꺼낸 다음에 거기서 뭐야 아이디 뽑아오든지 뭐 이런 거 막 뽑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쪽에서도. 그래서 그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는 다대다인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다대다는 별거 없어요. 다대다는 안 쓴다 그랬죠? 이게 이미 우리가 다대다를 일대다하고 뭐 이런 걸로 다 풀어서 쓰는 법을 했기 때문에 다대다는 안 써요. 아예 기본적으로. 다대다는 관리도 안 되고 여러분이 잘 쓰지도 못해서 이거는 그냥 거의 스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